서재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그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둘 다 놀라지도 않았죠.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이미 다 들켰는데 말이에요. 그날부터 전 3주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일날 50명 앞에서 불륜 영상을 틀었어요. 거실이 얼어붙었고 전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년 거짓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3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잘 된 건 다 우리 부모님 덕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남편한테 기회를 주셨죠. 자금도 대주시고 인맥도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10년 만에 남편은 직원 200명 거느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접대 준비하고 제 인생은 없었죠. 근데 뭐 그게 그 시절 여자들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석 달 전 집에 새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서연. 나이는 한마흔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인력 소장님이 일 정말 잘한다고 추천해서 바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보통 새로 온 사람은 집 구조 파악하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방이 몇 층인지, 창고는 어디인지 물어보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서연은 달랐어요. 사모님, 2층 화장실 청소부터 할게요. 안방 침구는 언제 교체하시죠? 서재 청소는 매일 하시나요? 묻지도 않고 척척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 집에서 몇 년 산 사람처럼요. 저는 처음엔 경험이 많은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손놀림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집 서랍장 손잡이 잡는 법, 베란다 문 여는 각도,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 농도까지. 사장님, 아메리카노는 연하게 드시죠?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넥타이 풀면서 거실로 들어오는데 서연이 마침 청소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거예요. 발걸음도 멈추고 넥타이 손도 그대로 멈춘 채 서연만 쳐다봤습니다. 서연도 남편을 봤어요. 근데 놀라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살짝 입꼬리만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된 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서재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뭔가 과거를 들킨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의 그 미소, 승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들어온 다음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평소 남편은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데 그날은 6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씻지도 않고 서재로 올라갔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아침 준비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이 서재 문을 잠그는 건 정말 중요한 계약서 볼 때뿐이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내려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손은 계속 떨리고 커피 잔 들다가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사모님, 안방 청소 끝났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어요.
근데 남편 반응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커피 잔을 확 놓으면서 서연을 쳐다봤는데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화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뭐랄까 간절한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을 지나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사장님,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0.5초도 안 되는 스킨십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감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익숙한 손길을 느낀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도 이상했어요. 보통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서재 가서 일하는데 서연이 있는 날은 달랐어요. 거실에서 서성이면서 계속 주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서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눈을 못 떼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그냥 회사 일 생각하느라.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또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서연과 남편, 둘 사이에 뭔가 있어요. 확실해요. 처음 보는 사람끼리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편안함, 그런 익숙함, 그런 거리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지금도 계속되는 걸까? 새벽 4시 남편이 서재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이게 뭔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요. 사흘째 되는 날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일찍 나갔어요. 저도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10시쯤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현관문 잠그려는데 핸드백을 안방에 두고 온 거예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어요. 서재는 남편 공간이라서 청소도 제 허락받고 들어가는 곳인데 서연이 혼자 들어가 있다니. 저는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서연이 남편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아니, 뒤진다기보다는 정확히 아는 것처럼 특정 서랍만 열어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왼쪽 두 번째 서랍을 열더니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파일은 남편이 금고에 보관하는 중요 계약서들이에요. 근데 서연이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찍더니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미팅 취소됐어. 자료 가져가야 하는데. 남편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황급히 옆 침실로 숨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켜봤어요. 남편이 2층에 올라왔어요. 서재 문을 여는데 서연이 안에 있는 걸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놀라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보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찾던 거 챙겨주려고. 오빠?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서연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남편과 서연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30cm, 20cm, 10cm. 서연이 손을 올려서 남편 넥타이를 만졌어요. 넥타이를 고쳐주는 척하면서 남편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은 피하지 않았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서연이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거의 안 들렸는데 저는 들었어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뿌리치는 게 아니라 꽉 쥐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하게 불렀나 봐. 남편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서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줬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둘은 오래 만났어요. 아주 오래. 저는 그날 병원도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아픈 척하면서 안방에 누워 있었죠. 서연은 1층에서 청소하고 남편은 서재에서 일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함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저녁 7시쯤 남편이 서재에서 내려왔어요. 저한테 말했죠. 당신 몸 안 좋다며? 내가 저녁 챙길게. 쉬어.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1층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서연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몰래 계단 중간까지 내려가서 엿들었습니다. 사모님 편찮으시다던데 제가 죽 끓여드릴까요? 서연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이제 들어가 봐. 남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다급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진짜 위험해. 알아. 근데 참을 수가 없어. 10년 만에 오빠 보는데 어떻게 참아? 10년? 저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오빠가 날 선택 못한 거 이해해. 오빠 장인어른이 투자 끊으면 회사 망한다고 했잖아. 서연아, 제발. 괜찮아. 난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빠 옆에 왔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10년 전 남편 회사가 막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큰 투자를 하셨죠. 그 조건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랑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회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때 버려진 거예요. 이 집 들어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나 아직도 사랑해?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러다 들린 소리, 옷 스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내려갔습니다. 주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남편과 서연이 껴안고 있었어요. 남편 손은 서연 허리를 감싸고 서연 얼굴은 남편 가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 여는 소리에 둘이 확 떨어졌어요. 여보, 이게... 남편이 변명하려 했는데 저는 손을 들었어요. 됐어요. 다 봤으니까. 목소리가 놀랄 만큼 차갑게 나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 줄게. 그 다음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3주를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편한테 밥 차려주고 서연한테 일 시키고 평소처럼 살았어요. 근데 몰래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재에 몰래카메라 설치했어요. 남편 차에도 달았고요. 서연 방에도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3주 동안 모인 증거가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이 서연 방에 밤마다 들어가는 영상, 둘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영상, 서연이 남편 계좌로 돈 받는 내역, 심지어 둘이 호텔 가는 것까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남편 생일이었어요. 저는 대대적으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친척들, 회사 임원들, 남편 친구들, 우리 부모님까지 총 10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남편은 좋아했어요. 서연한테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 사람들 많이 와. 조심해. 파티 당일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님들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신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했고요.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남편을 거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둘러쌌어요. 여러분, 잠깐 제 말씀 들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남편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박수가 터졌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거실 대형 TV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서재에서 일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오하면서 봤죠.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연이 남편 서재로 들어가는 장면, 남편이 서연을 끌어안는 장면, 둘이 키스하는 장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영상, 남편 차 안. 서연이 남편 무릎에 앉아 있고 남편 손은 서연 허리를 감싸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다음 영상, 호텔 주차장, 남편과 서연이 손잡고 들어가는 모습. 회사 부사장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마지막 영상, 서연 방 녹음 파일. 오빠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정리할게. 정말?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래. 약속해.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섰어요. 당신 회사 사장 자리 누가 만들어줬죠? 남편이 대답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인맥으로 만든 자리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자리 지키려고 저랑 결혼했고 정작 사랑은 딴 여자한테 줬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무릎 꿇으려 했는데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사과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두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회사 지분 이전 서류. 당신 지분 전부 제 명의로 넘어가요. 회사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당신 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다 제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눈물 흘렸어요. 여보, 제발. 서연 씨, 저는 주방 쪽을 봤어요. 짐 싸세요. 오늘 당장 나가시고 다신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짐은 이제 당신들끼리 지고 사세요. 전 30년 충분히 짊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파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고 서연은 30분 만에 짐 싸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쓰라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